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최근에 또 네. 책을 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어떤 책인가요? 제가 이번에 새로 낸 책입니다. 사실은 뭐 첫 책은 아니고 벌써 한 8권, 9권 네. 주로 이제 기업, 회계, 뭐 재무 분석, 또 기업 공시 분석 관련된 책을 냈는데 이게 한 9번째 정도 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이제 이 카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기초 회계만 계속 그 반복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초만 반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여 개 기업에 철저하게 사례 중심으로 배우는 실전 회계 수업에서 한 100여 개 기업의 그 실제 사례, 실제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 또는 기업 공시에 또는 이슈가 됐던 회계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어떻게 보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기업을 좀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 저도 뭐 조금 어줍지 않은 실력이긴 하지만 그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을 정도로 조금 이제 보는 눈이 있고, 또 우리 이제 이재홍 회계사가 저하고 파트너로, 또 그 다음에 현대오일뱅크의 그 박정서 재무부문장이 또 실제 기업 그 회계 전문가로서 세 사람이 머리를 좀 맞대고 네. 책을 썼는데, 김주영 기자한테 네. 제가 선물을 하도록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책 이야기 너무 하면 우리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이 네. 싫어할 수 네, 있으니까. 하마회계에 이어서 생생한 케이스 스터디가 될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이슈체크에서 감액배당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었죠. 자본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해서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감액배당, 일반 배당과 달리 소득세가 없어서 최근 증가하는 추세였는데요. 정부가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과세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배당, 지금 감액 배당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최근에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기업들이 이 비과세 배당을 많이 늘리고 있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였는데 갑자기 이게 내년부터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정부가 비과세 배당을 없애고 과세 배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또 무슨 이야기인지, 비과세 배당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저 기재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세 방식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기업이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자,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면 이것은 이익잉여금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 안에 이렇게 누적이 되죠.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은 누구 거예요? 주주의 것이죠. 자,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은 자본 안에 이익잉여금으로 기록을 하고, 이거는 주주 겁니다. 그걸로 배당을 하는 거죠. 거죠. 그렇죠. 주주들이 이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자,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해서 주주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현금을 주주가 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죠. 당연히. 그래서 주주는 배당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대주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받죠. 네, 많이 받으니까 이게 금융소득종합 과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면 세율이 거의 한 50% 정도 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회사는 얼마나 배당할 수 있냐?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회사의 그 자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이익잉여금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1,000억, 어떤 회사는 3,000억, 어떤 회사는 1조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 자본을 들여다봤을 때 회사의 그 이익잉여금의 크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비슷합니다. 그 이익잉여금의 숫자만큼이 이론적으로 회사가 배당을 할 수 있는 그 크기라는 거죠. 물론 그걸 뭐 통째로 한 방에 배당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100만큼 벌면 한 5나 10배당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주주들이 기업에 그 출자를 합니다. 네. 뭐냐면 기업들이 신주를 발행할 때 투자자들이 그 신주를 인수를 하게 되죠. 뭐 증자를 하거나 이럴 때가 그렇죠. 사례가 특히 되겠네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회사는 그것을 자본잉여금으로 기록을 합니다. 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이익잉여금으로 기록을 해놓고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주식 발행 대금이 들어오는 거는 자본잉여금으로 기록을 해서 자본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자본잉여금을 지금 누적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이렇게 기록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상법이 개정됐어요. 네. 자, 어떻게 개정됐냐면 자본 안에 보니까 자본잉여금도 있고 이익잉여금도 있는 거예요. 자, 회사는 자본 안에 주식을 발행을 해서 형성시킨 자본잉여금 그리고 회사가 이제 그 이익을 내서 형성시킨 이익잉여금 이게 이제 자본 안에 들어 있는데 자본잉여금을 빼가지고 네. 이익잉여금으로 넣어도 된다. 이렇게 상법이 개정된 거예요. 합법적이다. 네. 자,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말은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이다 표현을 하고 상법에서는 자본준비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두 개 간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자본잉여금을 빼서 이익잉여금으로 넣어도 된다. 이렇게 상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본잉여금을 줄여가지고 네. 감액을 해서 그만큼 이익잉여금을 크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배당 가능 이익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또 그 여유 없는 기업들도 배당을 할 재원이 새로 생긴 그렇죠. 개념이기도 하네요. 자, 이익잉여금이 약해가지고 김주현 기자 말씀대로 이익잉여금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배당 재원이 약했는데 자본잉여금이 많으면 그걸 빼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넣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 복잡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네. 자,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거예요. 법 개정 효과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자, 어떤 A사가 이익잉여금이 딱 100이 있어.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이제 300이 있습니다. 자, 2012년도에 상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 A사가 어떻게 하냐면 야, 자본잉여금이 많네. 이 중에서 200만큼을 빼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원래 100이 있었는데 자본잉여금에서 그렇죠. 빼와서 200 더해주고 그러면 자본잉여금은 원래 300인데 200을 떼줬으니 이제 100으로 줄어들게 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A사가 100을 배당을 한다. 주주들한테. 그러면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의문이 생기세요? 이게 원래 이익잉여금에 있던 100인가 아니면 새롭게 자본잉여금에 그렇죠. 이익잉여금으로 온 100인가 헷갈리죠. 그렇죠. 100을 배당을 하는데 원래 지가 갖고 있었던 이익잉여금 100 요걸 처분하는 건지 아니면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온 200 중에서 100을 처분하는 건지 어떤 걸 처분하는 거지 요 이슈가 생기는 거죠. 네, 어떤 주머니였지? 이런 생각이죠. 어떤 주머니에서 나온 거를 지금 배당을 하는 거지 상법에서는 그건 주주총회에서 결정 가능하다. 자, 선택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배당 재원을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총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요거는 네. 원래 있었던 이익잉여금 100에서 배당하는 걸로 하겠어요? 아니면 자본잉여금에서 넘어온 200 중에서 100을 네. 배당하는 걸로 하겠어요? 당연히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네.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온 거에서 쓰고 그렇죠. 싶지 않을까요?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서 배당하는 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주주들은 그냥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잉여금을 감액을 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가지고 배당하는 것을 우리가 감액배당이다. 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를 안 낸다. 왜 안 내느냐?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주주들이 출자한 돈으로 형성시킨 거잖아요. 네. 그걸 주주들이 다시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냈던 돈, 회사에 자기가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안 낸다. 네.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배당으로 받는 것과는 다르다. 돈 내고 돈 먹기. 내가 낸 돈 내가 다시 돌려받네. 근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지? 세금을 네. 안 낸다는 거죠. 법인 주주하고 개인 주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주주 같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개인 주주 중심으로 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액 배당은 세금을 안 내는 걸로 돼 있었단 말이죠. 상법이 개정되고 나서 슬금슬금 감액 배당을 하는 기업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그러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감액 배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죠. 아주 급증을 했더라고요. 네. 주주 환원과 맞물려서 주주 환원 네. 강화, 뭐 밸류업 이런 트렌드하고 맞물리면서 여기 기사 보시면 우리 금융이 2월 달에 3조 원을 감액 배당을 하겠다. 네. 주주들은 환호했죠. 주가 급등. 당연히 주가 급등하죠. 네. 그다음에 저번 달에 나온 기사 기업들 줄줄이 감액 배당. 배당 소득세 안 내서 주주들 환호. 당연히 네. 주주들 뭐 네.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환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좋았어. 그래서 감액 배당이 이제 배당의 새로운 트렌드로 가려고 이제 불이 붙어서 확산되는 추세인데, 근데 엊그저께 이런 기사가 딱 나온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수억 배당 받아도 세금 제로, 감액 배당 손질 하나, 이런 기사가 뜬 겁니다. 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감액 배당을 추진하는 상장사가 급증하자 정부가 과세를 검토하고 나섰다. 만약에 이 감액 배당 과세 방침이 정해지면 이것을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도 정부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니 7월 달에 이게 세제 개정, 네.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을 국회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감액 배당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빠르면 내년부터. 감액 배당을 검토하는 기업들도 있었을 텐데 당장 그렇죠. 계획에 손질이 불가피해지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주총에서는 감액 배당을 결의한다든지 아니면 올 하반기까지는 감액 배당이 가능하겠네요. 세법이 개정돼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감액 배당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올해 좀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있겠네요. 그러면 정부는 왜 감액 배당을 왜 과세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과세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2012년 상법을 개정해서 자본잉여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졌는데도 뭔가 세제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홍길동이 A사 주식 10주를 5만 원에 취득을 했어. 샀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감액 배당을 통해서 홍길동이 8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홍길동은 A사 주식을 사는데 5만 원을 들였단 말이에요. 자기 취득 원가가 5만 원이야. 근데 8만 원의 감액 배당을 받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취득 원가 5만 원을 돌려받는 것을 비과세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더 받은 돈 3만 원, 그걸 초과해서 받은 3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걸 과세를 해요. 이 초과분을.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들은 이걸 과세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는 법인 주주들한테는 이 초과분을 과세를 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취득 가액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내가 이 주식을 뭐 10억에 샀다. 그런데 감액 배당이 12억이 감액 배당이 나오네.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그렇죠. 2억에 대해서는 법인 주주들은 지금 소득세를 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안 내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거 조금 비합리적인데 하면서 이제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떤 A사의 대주주가 김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식을 한 1,000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취득 원가도 1,000억이라고 한번 해보죠. 네. 이분이 취득 원가가 1,000억 원인 주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김 회장이 다른 사람한테
이 주식을 1,000억에 양도를 했어. 네. 그러면 취득 원가가 1,000억인데 1,000억에 양도하면 양도 차익은 없죠. 네.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네. 자 그게 아니라 이 김 회장이라는 분이 감액 배당으로 200억 원을 받아. 200억 원을 받은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현행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감액 배당으로 200억을 받았네 세금 안 내죠. 네. 근데 주식 장부 가액을 조정을 해. 김 회장 당신 그 감액 배당으로 200을 받았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1,000억에서 200을 뺀 800억으로 간주를 하겠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제3자한테 1,000억에 팔게 되면 20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800억 주식을 1,000억에 양도한 걸로 매도한 걸로 보게 되면 양도 차익이 200억이 발생이 되는 거야. 네. 여기에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감액 배당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물리고 만약에 그 주식을 나중에 처분할 때는 그 감액 배당 받은 만큼을 주식 장부 가액을 낮춰놓기 때문에 그만큼 양도 차익이 발생된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는 안 물고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무는 걸로 해서 세금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좀 합리적인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뭐 어차피 세금 무는 거네, 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김 회장이 자기 경영권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자손손 경영을 해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야, 김 회장이 뭐 이거를 제3자한테 양도할 때 우리가 양도세로 그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뭐 이 사람이 뭐 경영권 지분을 양도하는 일이 별로 거의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그냥 200억 배당금을 수령할 때 그때 그냥 과세를 해버리자. 그러면 추후에 양도세는 안 물어도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은 배당소득세 안 물고 양도세 문다.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네. 그게 아니고 뭐 나중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물지 말고 감액 배당으로 배당받을 때 그때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하자. 이런 생각을 또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케이스는 살짝 좀 복잡한 케이스인데 요거는 제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개인 주주들하고는 뭐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서 자 그러면 예상되는 세법 개정 논의 방안은 제가 예상키로는 이렇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그 금액을 초과해서 감액 배당금을 받을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 이걸 정부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개인들의 주식 취득 원가를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죠.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이익잉여금이 100이 있는 회사가 자본잉여금 200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전입을 시켜가지고 이익잉여금을 300까지 확대했더라. 자, 이 상태에서 100을 배당하면 이 100이란 배당을 아까는 주주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간 200 중에서 100 배당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감액 배당이 돼서 비과세가 되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야 이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소진하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애초에 이익잉여금부터 먼저 배당으로 소진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선입선출하겠다. 선입선출로. 네. 그렇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네. 이 회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100이 있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배당 처분하는 걸로 간주를 하니까 이거 배당소득세는 이 과세가 되고 이 이후에 이 회사가 또 배당을 뭐 다시 추가로 100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100은 자본잉여금에서 넘어온 이익잉여금을 소진하는 것으로 보게 되니까 이것은 비과세로 보겠다.
뭐 이런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외국 사례들 뭐 연구해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제로 지금 연구 단계인데 7월달 세법 개정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원점 검토하고 있는 거 그거 맞고 또 7월달에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도 이게 가을 국회, 정기 국회나 이런 데에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그 불확신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거의 원칙적 과세 방침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최근 1, 2년 사이에 정부가 이걸 가지고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감액 배당이 너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감액 배당에 왜 갑자기 과세를 생각하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만약 과세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 게 감액 배당 때문에 뭐 대주주 지분이 높거나 승계를 앞두고 있거나 뭐 상속세, 증여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감액 배당을 할 것이다 예상하고 투자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